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9월 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요일날 출마표가 이제 한 4시 한 40분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상지 같은데 이제 일을 하고 또 이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다 보면은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제 뒤에도 이제 UCC 방송을 하는 팀이 쭉 있어요. 그래서 좀 급합니다. 자, 그러면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출주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고 7두 8두 경주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출주두수가 줄어들면 경마가 쉬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7두 경주가 인기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 같으면 7두 경마는 거의 인기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7두 경마가 하면 꼭 터진다는 얘기했죠. 보이는 인기마가 새로 입상을 하는 경우 그렇게 드물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인기마도 좀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번 주 경마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 큰 배당, 아주 고배당, 이런 배당이 터지는 경마는 아니지만 적중을 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 적중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다적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지난주 적중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강타는 금요일날 5개, 토요일날 5개, 금요일날 5개 경주. 금요일날 5개, 토요일날 5개, 일요일날 6개 해서 총 16개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이 중에서 승부처 적중만 7개를 했어요. 승부처를 7개, 그 다음에 단통 적중이 9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승부처를 7개 적중했는데 금요일날 이겼고요, 토요일날 이겼고요, 또 일요 경마에서 마지막 승부처와 구경주의 UCC 메인 승부처를 강타가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줬어요. 마지막 승부처는 방어였고. 그러니까 일요 경마에서 구경주 11경주를 연타석으로 메인 승부처와 마지막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다. 특히나 금토일 모두가 마지막 승부처는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에 굉장히 강하고 일요 경마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는 완벽하게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이겨드렸다. 자, 일반 경주 적중, UCC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중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타의 대승. 자, 여러분들도 한구라를 하셨다고 믿고 싶고 강타 역시도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주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광고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쁘니까 한번 심차게 한번 토요제 1경주부터 대승을 위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어려운 경주예요. 능력차도 좀 미세하고 모든 마필들이 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차가 좀 미세한 경주다. 그러니까 총 12두가 출전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한 8두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요제 1경주는 은근히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강타가 일단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들은 어떤 마필이냐. 어차피 전개상으로 1번 대싱 침프나 8번 과천동풍 이런 마필들이 과천돌풍 이런 마필들이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대싱 침프라는 마필이 가장 빠릅니다. 이 대싱 침프가. 그런데 이 대싱 침프 자체도 선행력은 우수합니다만 지구력이 부족해. 지구력이 부족해가지고 끝까지 버팅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타 마필들의 나머지 마필들의 선행력은 다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야. 그러면 얘가 안 된다면 나머지의 부족한 선행력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 1경주의 키포인트는 그래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2번 크립토벨이라는 마필입니다. 예전에는 이 마필 자체를 거의 마방에서는 전략만 하는 성격으로 썼던 말인데, 이제는 신영철 기수가 김윤선 마방을 거의 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방의 승부 패턴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2번 크립토벨이라 마필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 편성에서는 근간 경주시 어떤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전에는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거의 일직선적인 성장을 하다가 요렇게 뛰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능력의 정체, 즉 여기까지는 전략마 성격으로 어떤 편성을 보고서 입상에 성공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근간 6번의 경주에서는 그래도 승부를 계속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 한 번은 잘 뛰었죠. 여기서 잘 뛰고 조정 살짝 거치고 다시 잘 뛰고 여기에서 조정 거치고 이게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패턴을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 예상되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 자체는 입상이 가능하냐? 입상이 가능하다. 고로 이번 경주시 이 12번 크립토벨은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력이기 때문에 충마로 인정을 한다. 12번 크립토벨을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으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 후착만으로서 가장 배당판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당연히 인기 모으는 마필은 정해져 있잖아. 10번 억순이. 10번 억순이. 김철마주의 신영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마를 좀 해보시면 연대가 되고 또 이 김철마주님의 마필은 거의 신영철 기수가 독점을 하면서 승부를 때려주고 있는 승부기수 기용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억순이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10번 억순이를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다. 당연히 인기바이지만 차라리 12번을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는 12번 크립토벨을 빼뜨게 축으로 가져가는 경주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번만은 강하게 때리고요. 여기에 이제 강타가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한두가 있다. 바로 4번 댄싱아이츠인데 4번 댄싱아이츠는 사실상 지난번에 왔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잘 뛰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어요. 이번엔 꼬꾸라질 차례입니다. 오히려 경주력이 하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편성 자체가 올라오는 취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하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전마 중에서 4번 댄싱아이츠가 가장 우수한 취입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댄싱아이츠 이 편성에서 가져가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 마필이 딱 이 두가 있습니다. 9번 본지그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 경주 때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렸던 6번 샤인갤로퍼를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6번 샤인갤로퍼든지 아니면 여기에 9번 본지그라든지 이런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댄싱아이츠를 전 세게 보기 때문에 본지그도 안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솔직히 별로다. 그러면 이번 1경주는 12번, 10번 쪽으로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을 단통으로 때린다. 그리고 4번 말을 그래도 양방으로 받쳐가지고 지대선 마주의 승부 의지를 읽어주면서 4번 댄싱아이츠가 승부를 한다고 해서 4놓고 10-12를 바치는 전략. 딱 3마리를 갖고 토요제 1경주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제가 말씀을 드린 마필들이 뭐 안정적인 배당을 구축하든 어쨌든 간에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경주인데, 당연히 배당판에서는 이들 마필들이 좀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쉬운 경주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입니다. 토요 2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승부를 한번 해보자. 2경주, 오전장인데, 오전장에 손님 별로 안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승부를 한다. 왜? 마치시는 제 단골 팬들만 위해서 이 2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노림수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토요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로 자, 토요제 2경주에서 화끈한 중배당 단통 승부를 펼쳐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2경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2경주까지 했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갑니다. 토요제 3경주가요. 신바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뛰어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요건 뛰어넘어가고 바로 제주교차 1경주로 한번 갑니다. 오늘 제주경마는 3개 경주가 합니다.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1경주만 오늘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승부처니까 공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만 대표적으로 풀어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몇 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6번 풍운여걸이라는 마필이 가장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6번 풍운여걸입니다. 풍운여걸. 요즘 제주경마든 서울경마든 부산경마든 제주경마든 이렇게 능력이 데뷔전, 2전, 3전째 1차적으로 계속 끌어내고 있다. 특히나 이 마필은 취임력이 계속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이거든요.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 전형적인 선행마가 있느냐?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5번 고공산이라든지 아니면 2번 남극공주 요 정도의 마필들이 레이스를 끄는 편성인데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6번 푸근여걸이 취임력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다. 선두골이 약한 가운데 취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라 자, 이번 경시 6번 풍운여걸은 이 편성에선 배팅권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번 풍운여걸을 배팅권의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거의 당일날 누가 팔리던 간에 강력하게 또 읽어줘야 될 마필이 5번 고공산이란 마필입니다. 5번 고공산. 5번 고공산이란 마필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을 해오고 있냐. 이렇게 갈목할만하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어. 이게 공공산이야. 계속적으로 걸음을 겁나게 끌어오다가 한 번 꺾일 때 한 번 꺾인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른 과정이 무리다 보니까 근간 2번에 연속으로 경주력을 하강을 했다. 그러면 이 하강된 전력 자체가 어떻게 봐야 돼? 여기까지 무리 오는 가운데 여기서 하강을 했으니까 이 나름대로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거지.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마라톤을 뛰었어. 마라톤을 뛰었는데 계속 마라톤을 뛰어오면서 전력 출출하다 보니까 그 다음 경주에 딱 나가보니까 약편성을 만났는데도 약한 놈들을 만났는데 달리게 되니까 졌어. 그거 왜 그래? 누적된 피로와 무리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 피로 때문에 졌어. 그러면 얘가 못 뛰는 놈이야? 아니잖아. 잘 뛰는 놈이잖아. 잘 뛰는 놈인데 여기까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다면 당연히 힘의 비축을 안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5번 고공산이란 마필은 이번엔 이렇게 끌어내. 여기까지보다 더 끌어낸다는 얘기지. 최소한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입상 가능해. 그러니까 5번 고공산은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통이요. 그냥 6번, 5번이 단통이고 여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3다 유산이란 마필과, 자, 여기에 4번, 왕초왕제라는 마필인데, 저는 차라리 1번 3다 유산이란 마필이 좀 나아 보이네요. 3다 유산. 왜? 4번 왕초왕제는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어.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왕초왕제는 걸음의 신장세를 급격하게 보여주기가 좀 어렵고, 반대로 1번 3다 유산이란 마필은 등짝 자체가 불연하기 때문에 4번 왕초왕제가 더 팔릴 거예요. 당연히 4번 왕초왕제가 팔리는데 그 말을 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6번, 5번 단통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때릴 필요 없이 1번 3다 유산을 차라리 3복승으로 엮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면 6번, 5번, 1번 3복승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6번, 5번 단통입니다. 저 배당이든 무슨 배당이든 6번, 5번 단통이니까 6번, 5번 단통으로 때리고 1번만은 양방으로 받치시든지 3복승까지 엮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제주경마는 제주교차 1경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오늘 제주경마 요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4경주. 이거는 성장마간의 일전이야. 성장마간의 일전.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의외로 이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다들 아직까지 몇 전을 안 뛴 마필들이에요. 기껏 해봐야 2, 3전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1전, 2전 이렇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10번 라피드 블릿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라피드 블릿. 10번 라피드 블릿. 리비어의 자매네요. 리비어의 자매인데 이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마필이 당시에 데뷔전 때는 선행을 간 것이 아니라 선입전개를 했어요. 선입전개를 하고서도 나름대로 현재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필이 질병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내 체구는 어떠냐? 체구는 큽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순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말인데도 불구하고 선행력을 발휘하는 마필은 곧 능력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말들은 대기 만성형의 마필들이 많고 암말들은 조숙형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라피드 블릿이란 마필은 순말치고 이 정도의 선행력을 갖고 있으면 선행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라피드 블릿은 이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은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번마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싶은 입상 가능권전력.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3번 급추진입니다. 제가 성장마간이나 신마들 경주 아니면 기복마 편성에서는 누가 50%를 먹고 간다 그래서 앞장을 때리는 놈이 무조건 먹고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뒤에서 올라오는 놈들도 지칩니다. 그런데다가 성장마 경주에서는 대부분의 모래 맞는 것도 미숙하고 옆에 말들의 방해에도 미숙하고 어떤 생존수전 공주전을 겪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주로에서의 변화에서도 막 사행을 한다든지 놀랜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앞장을 뛰는 놈이 무조건 장땡이다. 3번 급추진은 이번 편성에서 어찌됐든 간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 자, 여기서 이제 이변이 가능하다면 1번 워키 턴트라는 마필과 자, 여기 이제 5번 히트앨런 요 마필인데 5번 히트앨런을 가져가죠. 5번 히트앨런. 요 마필 자체가 6천만원짜리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박태종 기술을 개성을 시켰습니다. 요즘 19조 마박은요, 예전하고 다르게 승부하고 있으면 바로 때립니다. 그리고
또 이 박태종 기수가 또 많이 기승을 하고 있고 윤태혁 기수하고 고르게 기승을 하는데 승부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요 근래. 오버 히트앨런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이번 편성에선 6천만 원짜리 말값을 하기 위해서 최선 질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5번 히트앨런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여기서 이제 그나마도 이변이 또 가능하다면 저는 만에 하나 이변이 가능하다면 어느 마필을 좀 보고 싶으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이변의 가능성을 엿본다면 저는 2번 에너지셀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2번 에너지셀. 2번 에너지셀. 아직까지도 마방에서는 힘이 좀 덜 찼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면 승부를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승부를 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제가 보는 현재에선 조교는 계속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구실을 해가고 있는 중이야. 말을 만들어가고 힘을 채워놓고 어느 승부 타이밍에선 때릴 기세인데 이번 견주시 최성령 마주가 49조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너지셀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고로 이번 경기는 10번 라피드 블릿을 축으로 놓고 3번 급추진에 한 방을 때리고 자, 여기에 2번 에너지셀과 5번 히트앨런. 자, 요 정도의 막권들을 당일 현장 상태를 보고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4경주, 적중할 수 있는 4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메인 승부처다. 여기서 무조건 때려야 된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제주경마도 강타가 항시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경마의 자신감도 상당히 피력을 했던 강타입니다. 뭐 이편성은 승승백호, 마량, 뭐 해모수, 좋은올레, 전국비행 이런 마필들이 다 되는 말이에요. 어느 마필 하나 안 되는 마필이 없어. 하지만 여기서 옥석을 가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인기권에서 처지는 그야말로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 마필 2두를 찾아서 중매당 단통으로 제주경마도 역시 강타구나. 역시 강타가 잘하는구나. 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주교차 2경주 제주경마 강타의 UCC 승부처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멋지게 단통 적중을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응원하는 제주교차 2경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경마 자체는 8두경주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경기는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 요 5경주는요, 은근히 어떻게 보면, 이변의 소지가 있습니다. 7번 뭐 한예의 승자라든지, 자, 2번 총알공주라든지, 이런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주시 끝까지 선전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볼 수가 있는 경주고요. 자, 여기에 또 베스트아이라든지 이런 인기권 전력들이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인기값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관건인데 토요경마 5경주는 배팅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적중. 말이 필요 없다. 구멍수 3구멍 이내 딱 3마리 이렇게 최소의 구멍수를 갖고 배팅 자금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토요제 5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요경마 5경주 강타의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인데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생략을 하고 제주교차 1경주만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 요 편성은요, 은근히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없잖아. 선행형 마필들이 없어요. 2번 눈부신 발전이 그나마 더 선행 갈 수 있는데 이 마필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1번 아우토반입니다.
조교사분들이 어떤 승부를 하느냐면 말이 좋아도 편성을 봅니다. 조교사 나름대로. 그래서 편성이 세다고 생각을 하면 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딱 편성을 조교사가 봤을 때 또 이 마필의 훈련 상태가 좋았을 때 자, 이 마필이 되겠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기수부터가 승부 기술을 기승시키는 게 일례인데 일본 아우토만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또 전형적인 또 뚝심마도 없는 취임마도 없는 그런 약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은근히 어느 정도는 뭐랄까 부진마 편성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아우토반이라는 마필이 어떤 편성이냐?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지금 근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 근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선행력이 좀 부족한 선행력은 부족하고 은근히 그래도 취임력은 이 편성에서 우수한 편에 들어갑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육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빠른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취임력이 우수한 취임마도 없어요. 선취임마들이 없는 그야말로 기복만 해지는 부진마 편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에서는 일부 아우토반과 같은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편성상의 인기바로서 일부 아우토반은 이번 경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2번 눈부신 발전입니다. 눈부신 발전. 이제 아베 기수가 부산에서 왔죠. 아베 기수가 부산에서 왔어. 한 2주 동안 물을 먹더라고. 물을 먹으면서 전혀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어떤 모양새냐. 자기 밥을 찾으려는 것이 이제 느낌으로 안 거야. 아, 서울에서는 인기마를 안 기승시켜주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인기마들의 기수들, 마방별로 프리기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구나. 그리고 프리기수가 주는 현상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선택한 건 뭐야?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의 기승술로 때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베가 들어왔을 땐 요즘은 어떻게 돼요? 서울에선 터진다는 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을 챙겨 먹기 위해서 최선의 질주를 선택을 한 거죠. 아베 기수가. 그러니까 이번 눈부신 발전은 이 편성은 느린 마필들 일색인데 그나마도 기습 선행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아베가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려면 뭐야? 취임력만 끌어내면 된다. 그러면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수냐?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2번이 눈부신 발전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번 편성에서 이제 6번 노던 스카이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한번 꼭 노려보고 싶은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 몇 두가 있는데 이 편성에서는 이 7번 오늘도 축배라는 마필인데 7번 오늘도 축배. 이 마필도 사실상 뭐 무조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6번 노던 스카이나 이 오늘도 축배는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이 비슷한 모양새인데 이 두 마필은 가져가야 된다. 오늘도 축배도 사실상 취임력이 가장 우수해. 취임력이 우수한 그런 마필인데 뭐가 문제냐면 기복이 너무 심해요. 어떤 모양새냐. 금강경주시 이렇게 뛰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 말들은 요렇게 하거든.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 뛰었다 못 뛰었다가 이렇게 심해.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끌어낸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7번 오른도 축배는 가져가는 마필이고요. 6번 노던 스카이라는 마필도 왕급 나름대로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하다 지난번에 살짝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뛰었던 그 모습이 공백을 갖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공백을 갖고 뛰었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번 경유시 다시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하는 6번 노던 스카이도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고로 이번 6경기는 1번 아우토만을 축으로 놓고 2번 눈부신 발전의 단통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고 가는 마필은 6번 노던 스카이와 7번 오늘도 축배 1번 2번 난통의 1놓고 6치.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경주는 굉장히 부진마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편성의 덕을 볼 수 있는 마필도 위주로 공략을 해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7경주. 자, 이 편성도 사실상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예요. 제가 보는 경주에선 6번 맥스비어입니다. 맥스비어. 지난주에 신우철 마방에 조경호 등짝. 신우철 마방도 지난주에 부진했습니다. 인기만 다 부러지고요. 터프인 하나 갖고서 그나마도 상금벌이를 했던 마방입니다. 이 6번 맥스비어. 사실상 이 편성에선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 이 마필은요. 그래도 제대로 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암말로서는 500kg 육방하는 체구도 굉장히 큰 마필이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고른 성장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시가 승군전이었습니다. 승군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승군전을 했어. 이게 승군전이었고 5군 승군전이었고 이게 4군에 이게 6군에서 이제 5군 올라갔고 5군에서 이제 4군에 올라온 거예요. 4군으로 5군. 그러다 보니까 연장 승군전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살짝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는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선 앞선에 빠른 말들이 많죠. 3번 여의골드라든지 5번 여왕폐하라든지 2번 캠핑포인트 이런 선행형 마필들이 있는 편성이긴 한데 이 6번 맥스비어가 기본적으로 선임력도 있고 정말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은 충분히 1300경주를 맞이해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마필이다. 6번 맥스비어는 배팅의 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권이 문제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착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유지를 해야 되는 마필. 먼저 1번 미소천국입니다. 1번 미소천국. 제가 보는 견지에서 1번 미소천국은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취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이 6번 맥스비어만 취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성에서는 이 1번 미소천국도 취입이 되는 마필이다. 데뷔 당시에는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지만 근래에는 거의 취입형으로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1번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만 자리를 잡고 잘 따라가 준다면 등짝 자체가 박시천이라서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당권 전력은 1번 미소천국이다. 요거 한번 때려볼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시천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으면 들어옵니다. 박시천이가 인기발 탔을 때보다 차라리 인기발 타지 않았을 때 복승률이 높은 이유는 뭐야?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미소천국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메리트를 갖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2번 캠핑포인트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요.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면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 가능하다. 자, 2번 캠핑포인트. 자, 여기에 3번 여의골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정도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3번 여의골드가 일단 선행은 갑니다. 선행은 얘가 가는데 여기에 5번 여왕페어라든지 여기에 또 2번 캠핑포인트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거의 도주마 성격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거리가 1300이라고 하더라도 레이스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2번 캠핑포인트와 막판 추임력이 우수한 6번 맥스비어와 1번 미소천국이 올라오는 그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이 편성은요 7경주는요 6번 3번이 당연히 팔리겠지만 요거 받치기로 가져간다. 6 놓고 6번 맥스비어를 놓고 3번 여의골드와 1번 미소천국은 받치기로 가고 정석대로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자 2번 캠핑포인트가 이 편성에선 가장 주행이 자유로운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라서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오늘 강타가, 갖고 준메인 승부처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토요제 8경주. 토요제 8경주.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토요제 8경주입니다.
이편성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마편성 자체의 국산 육군 경주의 18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의 1800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경주로서 거의 토질 경우가 많죠.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는 당연히 중배당,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고배당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카이트, 돌풍처럼 이런 마필도 인기 모으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필도 이 편성에서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중고배당 승부를 한번 때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8경주는 최장 한번 강타가 멋지게 한번 승부선을 던져보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이제 구경주예요. 구경주. 이번 구경주는요,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어려운 경주. 토요제 구경주. 은근히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번 캐나코가 단독 선행을 나갑니다. 이번 캐나코가 단독 선행을 나가는데 매번 뭐예요?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어. 이 마필은 그러면 어떤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완급 조절이 좀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선행을 나갔을 때나 선입을 썼을 때나 큰 능력의 능력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캐나코 같은 마필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필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잘 뛰었다가 금강경시 이렇게 뛰고 있는 마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공백이 중간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요 능력이 7월 22일 날 능력이에요. 그러면 7월 22일 날 능력은 선행을 갔었습니다. 선행을 갔었고 또 8월 19일 날 능력은 사실상 선입 전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갔을 때와 선입을 갔을 때의 능력차가 아주 미비하다. 그러니까 이 미비한 건 뭐냐면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1200과 1300에서 지구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딘지 마필이 하자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 계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고 있는 마필이에요. 체중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렇게 D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힘이 없다는 얘기야. 파워가 줄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번 캐나코는 당연히 어떤 현상을 보여줘야 돼? 체중이 늘어나야 돼. 체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사람이 밥을 안 먹어 힘이 없듯이 말도 마찬가지야. 자기 몸무게가 70kg는 나가야 힘을 쓰는데 70kg가 아니라 50kg가 나간다고 그러면 힘을 쓰겠어요? 딱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번 캐나코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서 한 470kg까지, 460kg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선행 감옥에 날라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요 마필은 일단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리만으로 선정을 해서 이번 경주에 들어올지 아니면 다음에 들어올지 제가 얘기했던 체중 체크를 민감하게 보신다면 이번 캐나코는 큰 덕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일단 입상이 가능한 전력을 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시 입상이 가능한 전력 1번 과천동입니다. 금강경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12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2번 캐나코는 설명을 드렸고요. 3번 초원의 아침입니다. 출전마 중에서 이 3번 초원의 아침 이놈을 축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초원의 아침 이게 축이다 저는. 왜?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요. 선행력은 좀 딸리긴 딸리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시 이 부족했던 선행력을 일치월장된 능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종반 추임력은 출전만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초원의 아침은 편성 자체로 봤을 때 2번 캐나코가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지만 지구력에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종반 뚝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3번 초원의 아침은 이 편성에서는 축이다. 자, 여기에 또 4번 백화령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백화령이 아무래도 당연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4번 백화령이라는 마필은 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번 과천동이 사실상 이 편성은
3번, 4번 단통에 1 놓고 3, 4가 이게 정상적인 배팅 전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번 케나코가 이 편성에서 유일한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마필인데 요건 당일 체중이 좀 늘어나야만 그나마도 보병 구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렇게 3번, 4번 단통에 1 놓고 3, 4 자 이렇게 공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볼 수 있는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입니다. 토요 10경주 이번 경주는 7두 경주죠. 7두 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이 편성에도 사실상 7번 아리랑 특급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7번 아리랑 특급. 아리랑 특급이 능력으로도 굉장히 우수한데 여기에서 선행까지 갈 수 있는 전개 이점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리랑 특급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 아니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 자체가 지구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선행을 나서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50kg의 박현우입니다. 박현우 기수,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마필을 과연 취입으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어찌됐던 간에 배팅권에 받치기라도 7번 아리랑 특급은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추월 추풍이란 마필. 요 마필도 괜찮은 마필이고 또 3번 이벤트 퀸이란 마필도 문세영 안장으로서 강력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 자 여기에 또 이제 5번 시더스타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세게 보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정석대로라면 이 4번 추월 추풍을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보기엔 4번 추월 추풍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편성에서 추월 추풍에 못지않게 강한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3번 이벤트 퀸이거든. 3번 이벤트 퀸인데 실질적으로 이벤트 퀸은 능력이 우수한 건 아닙니다. 능력이 우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요 마필을 안 보고 싶고 4번 추월 추풍이 실질적인 능력마다 4번 추월 추풍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1번 마음의 빛 1번 마음의 빛인데 이 1번 마음의 빛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 재검을 받을 때의 모습도 예전과 비슷합니다. 이 마필은 데뷔 당시에는 빠른 선행력을 앞세웠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선입전개를 펼쳤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시기성 식욕보조로 계속으로 이제 체중이 좀 줄어들었고 자 이 작년도 이 마필이 우전 재차 탈락으로 휴양을 가졌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35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빛이라는 마필이 재검시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1800경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바로 때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뭐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아리랑 특급도 이번엔 세게 보고 싶고 4번 추월 추풍도 세게 보고 싶다. 그래서 7번 4번 요 마건을 완틀로 보고 싶고 여기에 1번 마음의 빛이라는 장기 휴양마가 있는데 요 마필까지도 관심권 마필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10경주는 의외로 쉬운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두 경주에서 여기서 보인다고 해서 팔린다고 해서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고서 센 배팅을 하시면 그냥 집에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경주는 당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경주와 이제 12경주가 남았는데 11경주 12경주가 이제 토요 11경주 요 경주가 바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된다.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경주 때도 맞춰드린 마필이 있고 지난번 때 못 맞춰드린 마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성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거의 단박입니다. 단박인데 요 편성 자체에서 과연 어느 마필이 득세를 할 수 있냐. 등짝이 우수한 마필들이 인기마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인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등짝이나 인기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능력마 2두를 때려보고 싶다. 실질적인 능력마. 이게 바로 중배당 단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토요제 11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에서 그냥 제대로 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처죠. 제가 지난주에 토요제 12경주인데, 토요제 12경주, 지난주에 마지막 승부처, 지난주에 금, 토, 일 모두, 지난주, 금, 토, 일 모두 마지막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요 근래에 마지막 경주에서 50배 이상도 제가 3도 이내에서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승부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경마 방송 마무리 짓고요. 자, 토요경마 멋진 우리 선전을 기대하면서 강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